19세기 프랑스의 역사와 문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200년도 넘은 19세기 프랑스 역사가 과연 지금 여기 21세기 대한민국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19세기 프랑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1870년 제3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80년 동안 프랑스는 정말 그 체제가 7번이나 바뀔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공화정, 제국, 왕정, 입헌군주제 한 체제가 20년이 넘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프랑스 역사는 발전했고 프랑스 사회는 진보했습니다. 19세기 프랑스를 공부하다면서 저는 많은 경우에 이 19세기 프랑스 역사가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의 현대사와 정말 많이 만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19세기 프랑스는 우리에게 하나의 거울이었고 그리고 그 거울의 한가운데에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역사입니다. 역사가 나폴레옹을 만들었고 또 나폴레옹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하나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 코르시카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한 청년이 유럽 전체를 호령하는 황제가 되었다가 대서양 저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많은 상상력을 자극했고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책만 해도 뭐 몇만 권이고요. 그 다음에 영화, 연극, 뮤지컬, 캐릭터 상품, 애니메이션, 하다못해 술 이름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나폴레옹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19세기 프랑스인들에게 나폴레옹은 어떻게 기억되었는가? 그리고 프랑스 역사에서 나폴레옹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러한 문제를 문학과 더불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역사는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그러나 작가는, 소설가는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씁니다. 대혁명 시절의 밀가루 장사, 인쇄업자, 공포정치 시절의 어떤 귀족의 어떤 집사, 그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씀으로써 우리는 그 당시 역사에서 볼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상을 알 수 있습니다. 발자크와 스탕달이라는 작가는 19세기 사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들입니다. 그들은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자크 같은 경우는 풍속의 역사가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뼈만 남은 해골 같은 연대기적 역사를 쓰는 것을 거부하고 시대정신이 담긴 역사를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스탕달의 경우는 소설이란 대로를 걸어다니는 거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프랑스 사람들은 19세기 사회를 알기 위해서는 발자크와 스탕달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자크와 스탕달 두 사람 모두 그들에게 나폴레옹은 하나의 모델이었습니다. 발자크는 나폴레옹 흉상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밑에다가 그가 검으로 시작한 것을 나는 펜으로 이루리라. Ce qu'il a commencé par l'épée, je l'achèverai par la plume. 이런 문장을 써붙여 놓고 있었습니다. 스탕달의 경우는 나폴레옹이 우상이었는데 실제로 나폴레옹 시절의 국방성 관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원정, 또 독일 원정, 러시아 원정을 다 따라갔어요. 군인이 아니라 관리로서. 그리고 1816년부터 18년까지 나폴레옹이 추락한 이후에는 나폴레옹 전기도 썼고요. 또 36년, 37년 죽은 다음에는 나폴레옹의 회고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가들은 나폴레옹을 그리고 나폴레옹의 시대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나폴레옹 이름을 알린 사건은 1793년의 툴롱 전투입니다. 때는 1793년 공포정치가 한창일 때입니다.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792년 9월에 공화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이듬해인 1893년 1월 20일에는 왕 루이 16세를 처형했습니다. 그 당시 혁명광장, 지금의 꽁꼬르도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처형했고 10월에는 왕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1793년부터 94년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처형되기까지 한 1년 남짓 동안
엄청 많이 죽였습니다. 귀족들은 무조건 정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니면 망명을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국경에서는 연일 전쟁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 이웃 나라들로 번지는 것을 주변 국가들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다 봉건 왕정 국가들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 내부에서는 여기저기서 왕당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막세, 리옹, 파리 여기저기. 툴롱에서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툴롱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중해 프랑스 남쪽에 있는 막세이 옆에 있는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거기서 왕당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영국 함대를 불러들였어요. 그때 영국은 끊임없이 왕당파들을 뒤에서 지원하면서 이 반란을 지원했습니다. 들어온 이 영국 함대들을 혁명 정부는 물리쳐야 됐는데 그때 파견된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나폴레옹은 군사학교를 나오고 수학을 잘해서 포병대 장교로 임명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전술로 정말 그 예상을 뛰었고 굉장히 젊은 장교가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중이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별을 달아요. 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혁명정부한테 굉장히 인상을 깊게 남기죠. 또 한 번의 기회는 파리에서입니다. 1795년 10월에 파리에서도 왕당파가 민중과 함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혁명군에서 또 그 진압을 위해서 나폴레옹을 파견합니다. 시위대가 진압이 되고 나폴레옹은 혁명정부에서 이 사람은 혁명 정신이 투철한 애국자구나. 당시에 그런 사람을 파트리오트 애국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승진을 해요. 이 다음에는 한 별 하나 장군 정도가 아니라 그 파리 수도 방위 사령관 정도의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나폴레옹을 이렇게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는 두 툴롱 전투와 vendémiaire 13일의 사건이라고 해요. 파리에서의 왕당파 반란의 진압이지만 나폴레옹을 진정한 영웅으로 만든 첫 번째 사건은 179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이탈리아 원정입니다. 그 이탈리아 원정의 의미는요, 사실 이탈리아를 치러 간 게 아니라 오스트리아를 치러 간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경제적인 목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전투를 했고 이겼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당시 이탈리아에 나폴레옹 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그 원정에 따라갔던 스탕달은 파르마의 수도원이라는 소설에서 첫 부분에 나폴레옹 군대가 그 이탈리아 북부로 들어왔을 때 그 민중들과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인용하겠습니다. 1796년 5월 15일 보나파르트 장군은 저 젊고 활기 있는 군대 선두에 서서 밀라노에 입성했다. 수개월 동안 이탈리아가 지켜본 용기와 천재성의 기적은 잠자고 있던 민중을 일깨웠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오스트리아 군대가 철수한 것과 더불어 낡은 사고 방식들도 땅에 떨어졌다. 갑자기 광명의 빛이 몰려 들어왔다. 물론 권력을 가진 귀족들은 오스트리아와 결탁이 돼서 엄청 반대를 하고 저항을 했지만 민중들과 젊은이들은 보나파르트의 혈기에 굉장히 매혹이 된 겁니다. 특히 혁명의 정신인 자유와 평등을 가져온 어떤 그런 그 젊은 그 아주 활기찬 이미지, 해방자의 이미지를 그들은 느꼈던 겁니다. 이 전투에서 그 나폴레옹은 여러 도시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소식이 프랑스에 알려지면서 나폴레옹은 영웅이 되어서 프랑스에 입성을 합니다. 이탈리아 원정이 나폴레옹을 영웅으로 만들었다면 정말 국민적 영웅으로 굳히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은 이집트 원정입니다. 그 다음해인 1798년 나폴레옹은 4천의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는 영국과의 전쟁입니다. 이탈리아의 전쟁이 오스트리아의 전쟁이었다면 이 전쟁은 영국과의 전쟁입니다. 그들의 부의 원천은 식민지와 무역에 있었어요. 나폴레옹과 그 혁명 정부는 이집트를 막아서 그 길을 끊겠다는 거였습니다. 나폴레옹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카이로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소식을 프랑스의 파리에다 막 보내요.
빛나게 달려가는 뭐 나폴레옹 장군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막 희망에 부풀었죠. 이탈리아 원정에서 절망에 빠졌던 프랑스 국민에게 희망을 줬는데 이제 이집트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내륙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해안에서는 영국 함대한테 완전히 패배해서 보급로가 끊기고 나폴레옹은 거기에 고립됩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은 전하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은 이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사실은 몇 명의 부하만 데리고 자기의 부하였던 클레베르 장군에게 후사를 맡기고 탈출을 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완전히 영웅으로 막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기대는 엄청 높아졌습니다.